자, 그럼 잠깐만요. 자, 반갑습니다. 또 잘 지내고 있죠? 형준이만 대표로 일해라. 잘 지내고 있으면. 그래. 어, 자, 오늘은 저 이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난번에 너무 오래 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했고 오늘은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야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잖아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은 스테레오 아이소모인데 그땐 그러니까 또 매번 하면서도 이 방송에 대한 울렁증 때문에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되돌아보면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일단 스테레오 아이소모에 대한 어떤 간단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 창동이 자, 응답해라. 1번 창동. 아직 안 들어왔나? 자, 그러면 유나 대답하세요. 1번. 음, 자, 간단한 질문 할게요. 너무 겁내지 말고. OX 퀴즈. OX 퀴즈. 포유동물의 모든 아미노 애시드는 L폼이다. OX. 포유동물 세포에. OX. 유나. 음.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는 뭐냐면 모든 아니지. 모든 아미노애시드 L폼은 음, R폼이다. 모든 모든 L폼의 아미노애시드는 R폼이다. 네, 정확히 잘 맞췄습니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했어요, 유나 학생.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 호응이 없네. 박수 좀 쳐주지. 자, 지금부터 1시 40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10분 내지 15분 동안 이 장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물의 성질에 대한 것, 물의 물성이죠.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전 본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일링 포인트가 높다거나 또 물 자체의 폴러한 성질 때문에 폴러한 물질을 잘 녹인다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물이 물의 다이폴한 성질, 그러니까 물의 전기 음성도가 언이븐하게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 때문에 차지된 물질들, 솔루트들을 솔루트들의 인터랙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이 물에 녹여 있을 때 이런 인터랙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의 인터랙션을 이 다이일렉트릭 콘스턴트가 높은 물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물이 폴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드로포빅한 어떤 솔루트들에 대해서
물질들에 대해서 물을 싫어하면서 자기들끼리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을 유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에 갖는 어떤 성질 때문에 하이드로전 본드, 그 다음에 폴러한 물질들을 녹이는 것,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유닛 인터랙션을 감소하거나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감소하거나 뭐 증가시키기는 어렵겠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대한 성질들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물 자체, 이건 지금 얘기했던 것은 물 자체에 대한 물성이고요. 이제 만약에 물에 솔트가 들어가 있다, 어떤 용질이 들어갔을 때 이 물의 물성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총괄성이라고 얘기하죠. 컬리거티브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총괄성은 우리가 삼투압, 뭐 보일링 포인트, 나 프리징 포인트, 여러분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도 있니? 내가 하나 질문할게. 라면을 끓일 때 숯을 먼저 넣니? 라면 사리를 먼저 넣니? 숯을 먼저 넣으면 1번, 사리를 먼저 넣으면 2번. 정동이. 어, 라면을 잘 끓이는 선수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끓는 점 오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미세한 온도겠지만 100도씨에서 수프가 먼저 들어가면서 물의 온도를 약간이라도 올려줄 수 있거든요. 내가 좀 더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 수프를 더 갈면 돼요. 왜냐하면 이 총괄성의 의미라는 것은 용질의 숫자가 중요하지 그 무게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g의 숯을 넣었을 경우에 내가 온도를 더 높이고 싶다, 끓는 점 오름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더욱더 가늘게 갈아버리면 돼요. 더 쪼개면 되겠죠, 숯불을. 그래서 그런 어떤 물성이 변하게 할 수 있는 물 순수한 물에 어떤 용질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물성을 바꿀 수 있는 거 우리가 컬리거티브 프로퍼티 총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준비했던 게 뭐냐면 자, pH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어요. pH는 우리가 pK에 대한 핸더슨 하슬바흐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pKa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때는 뭐 따로따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pKa 값은 첫 번째, 얼마나 프로톤을 잘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반대로 얘기해서 얼마나 프로톤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대한 어떤 산이라는 것은 산 정의를 내릴 때 프로톤을 낼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경우에 pKa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프로톤을 쉽게 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염기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어, 두 번째는 pK 값이라는 것은 산과 이제 짝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세틱 애시드가 프로톤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죠. CH3COOH가 CH3COO-가 되는 거죠. 물론 아세테이트는 혼자 존재할 수는 없어요. 뭐 소디움 아세테이트, 포타슘 아세테이트는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세틱 애시드와 아세테이트는 산과 염기가 되는데 pKa 값이라는 것은 그 아세틱 애시드하고 아세테이트가 똑같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핸더슨 하세바 식에서 pH는 pKa 플러스 로그 그 다음에 산 HA 분의 A-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pH와 pK가 같은 포인트가 되려면
HA와 A- 같은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레이셔로, 몰러 레이셔로 존재하고 있다. 같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pH가 pK가 될 수 있다. 이고요. 세 번째 의미는 pKa가 그 주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버퍼링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스틱 애시드가 pK 값이 3이라 한다면 3점 몇 될 거예요. 근데 3이라고 한다 얘가 버퍼링 커패시티를 나타낼 수 있는 레인지는 pH가 4에서 2까지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그 밖을 벗어나는 범주에서는 pH가 급격하게 조그마한 충격이 가더라도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인지 pKa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최적의 버퍼링 커패시티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엔자임의 반응을 일으킬 때 최적의 pH가 만약에 6이라 한다면 6을 커버링 할 수 있는 버퍼링 시스템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위의 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 버퍼가 쉽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얘가 어떤 레인지에서 똑같아요. 어떤 우리가 범퍼라고 하잖아요. 자동차에. 어떤 레인지가 얘가 견뎌낼 수 있는 범퍼링 커패시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버퍼가 견뎌낼 수 있는 레인지가 pKa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카톡도 오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아이고 아이고 어, 저기 선배님 한 분이 지금 유튜브를 구경하고 있는가 보다. 지금은 방송 중. 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죠? 우리 서연이 어떻게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1번, 불이해는 2번. 음, 그래. 내라는 말은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되고 뭐 그런가 보죠. 자,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필기할 수 없고 또 제대로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생체 내에 pH를 버퍼링 할 수 있는 버퍼 시스템의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나는 포스페이트 지금 49분, 40분, 5분, 5분, 5분 남았네요. 포스페이트 버퍼랑 카보네이트 버퍼, 카보닉이 있어 바이카보네이트 버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포스페이트 버퍼는 pK 값이 6.78 정도 되니까 우리 몸의 pH가 7.0, 7.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포스페이트 버퍼는 딱 그 레인지에 맞는 버퍼 시스템을 제공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하나 바이카보네이트 버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H2CO3하고 얘가 이제 산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카보닉 애시드 HCO3 플러스 그다음 프로톤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산과 그의 짝 염기가 버퍼링 시스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보닉 애시드의 pK 값이 4점 몇인가 4.7인가요? 몇이지? 3.57이네. 3.57 카보닉 애시드의 pK 값이 그러면 3.57이 커버할 수 있는 게 4.57과 2.57까지 커버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내의 뭐 블러드의 pH 값을 조절해주는 pH 값을 버퍼링 해줄 수 있는 버퍼로서는 이게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두 가지가 포스페이트 버퍼랑 카보닉 애시드 버퍼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 여러 가지 수식이 여러분들 책에는 있는데요. 그걸 수식을 뭐 풀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 수식이 주는 의미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H2CO3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H는 pK의 펜더사스파카식에서 카보닉 애시드는 밑에가 분모가 pKa 플러스 로그를 할 때 분모가 뭐냐면 H2CO3고 분자가 HCO3거든요. 염기가 짝 염기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근데 H2CO3를 그대로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레드블러드 셀에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제 CO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O2가 이제 흡수를 하고 CO2를 바깥으로 배출할 때 말초 조직에서 만들어진 CO2가 트랜스퍼 되고 이 CO2가 레드블러드 셀에서 물하고 만나서 H2CO3를 만들어 주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엔자임이 카보닉 언하이드레이즈예요. 그래서 H2하고 CO2를 합쳐서 H2CO3를 만들어내는데 이 H2CO3를 분모로 놓는 게 아니고요. 물에 녹아있는 CO2의 양으로서 결정해요. 왜냐하면 H2CO3가 만들어지려면 CO2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H2CO3의 레벨은 CO2 농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그것도 녹아있는 그래서 녹아있는 CO2는 뭐 잘 녹지 않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지난번 2장에서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이 분모가 H2CO3가 아니라 CO2 레벨이 되고 그거를 또 기체로 환산을 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체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이제 물에 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으로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PCO2.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H2CO3의 산이라는 것이 CO2로 치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카보닉 애시드에 H2CO3분의 로그 HCO3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H2CO가 CO2로 바뀌어지면서 앞에 있는 pK 값이 바꿔져요. 그래서 그때 바꿔진 값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 6.1로 나와 있거든요. 바뀌어진 값이. 그래서 따라서 카보닉 애시드의 버퍼링 커패시티는 pH는 pK 값 6.1로 치환이 되고 플러스 로그 기체 속에 그러니까 분압이죠 분압 CO2의 분압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위에는 HCO3가 되면서 얘가 이제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pK 값이 변화된 컴바인드 된 pK 값이 6.1로 바뀌어지면 충분히 pH 7.1까지 커버링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우리 몸의 pH를 유지하는 버퍼링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어렵게 설명했나?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H2CO3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H2CO3 대신에 물에 녹아 있는 CO2로 치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pK 값이 바뀌어지는 거죠. 소진 이해가 됩니까? 예, 일단 이 유튜브가 버퍼링이 심해서 여기에도 버퍼링이 심해요. 버퍼링이 심해서 이 유튜브의 버퍼링의 커패시티는 플러스 마이너스 5초가 되는가 보죠. 자, 농담이었고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하면서 봐 시간이 또 넘었다. 21분.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pH랑 pKa 아까 물의 어떤 물성, 그다음 colligative properties,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아미노 애시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3주까지만 요약할게요. 4주 때는 어차피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게 되니까 뭐 전 책의 챕터가 뭐 2시간 뭐 되지만 실제로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자기소개 이제 돌고 있거든요. 좀 협조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동영상 수업에서 서로들 전화번호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죠. 그 친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막상 이제 대면 강의 하게 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서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서로 한 명씩 지명을 해서 지금
릴레이 자기소개의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 많이 협조 바라고요. 그렇게 서로 좀 잘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죠. 자,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시간대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